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도자로 재임한 인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은 전쟁과 경제의 불황, 국가의 해체부터 세계 질서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겪어오셨습니다. 푸틴의 인도 방문은 이렇게 시작됐고, 그는 경제 불황과 국가 해체 등 모든 것을 직접 겪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의 국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진 채 침공당한 최초의 국가 지도자입니다. 이 일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점령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제 푸틴의 이번 방문 행보를 이야기해봅시다. 러시아의 판매량이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할당량을 못 채워 연말마다 전 세계 영업사원들처럼 직접 출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인도의 최대 석유노 회사가 제재 이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했고, 이번 달에는 푸틴이 인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은 잘 못하지만 1 더하기 1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가 받은 첫 질문 중 하나는 인도 석유 판매 관련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지만 인도는 서방의 압력 이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였나요? 알다시피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첫 9개월간 무역 규모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조정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무역 거래량은 예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월별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석유 제품과 원유의 거래, 그리고 석유 소비자들을 위한 석유 제품 생산이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인도에서 순조롭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인도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 구매에 관해서는 저는 이 점을 언급하고 싶고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미국 자체도 여전히 자국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 우리로부터 핵연료를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역시 연료이고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를 위한 우라늄입니다. 미국이 정확히 그런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 연료를 살 수 있다면 왜 인도는 같은 권리를 못 갖습니까? 그건 이 질문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푸틴이 이 인터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예상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바스토폴 기지 때문인가요?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것도 크림반도를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난 일의 근거였나요?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이자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항구였고, 그 후 러시아는 더 이상 G8의 일원이 아니게 되었죠. 오늘날 서방은 최근 당신의 행동이 인용하자면 러시아의 고립의 이유라고 주장하거나 말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항구는 이미 우리 것이었으니 점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에는 제대로 된 해군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크림반도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꼬마 블라디미르가 시작한 특별 군사작전 덕분입니다. 푸틴은 악명 높은 역사 설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그가 크렘린에서 터커 칼슨에게 했던 것과 같은 수업이며 지금은 인도 언론인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침공에서 그가 점령한 모든 땅은 기술적으로는 합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점은 중국도 같은 논리로 러시아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왜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푸틴이 supposedly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러시아군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푸틴이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아파트 건물과 쇼핑몰에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역사를 언급하신다는 사실이 제가 했던 일로 저를 이끌게 하네요. 분쟁이 진행 중일 때였어요. 저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여행했어요. 그곳에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러시아어를 써요. 그들은 키예프와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금지에 실망했고 동시에 푸틴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나 라는 충격도 받았어요. 우리는 그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여성들은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러시아에 가족이 있고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동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특히 당시 키예프 당국 통제하에 있던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 거주하던 분들입니다. 한편 키예프 당국의 통제 밖에 있던 루간스크나 도네츠크 지역은 키예프 당국에 의해 격렬한 군사 행동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 그 지역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합류가 이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의 악명 높은 러시아 국민투표 말씀하시죠? 투표 진해봉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 민주주의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에서는 군인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투표를 받습니다. 군인들에게 실제로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걸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집에 와서 제 투표를 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제가 직접 알아내야 합니다. 저 혼자서 다 알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러 직접 투표소까지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러시아만큼 발전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농담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이 모든 국민투표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세계에 믿게 하고 싶었다면 발표한 숫자보다 좀 더 믿을 만한 숫자를 내놓았어야 했을 겁니다. 크렘린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 국민투표에서 우크라이나인의 98%가 러시아 편입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든 98%가 동의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녁에 아이스크림 먹자고 해도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푸틴의 과거를 살펴봅시다. 2000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진짜 대통령 선거를 했던 때에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은 겨우 5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인 98%가 러시아에 합류하길 원한다고 믿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총을 든 군인들이 투표하라고 집에 찾아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인터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침공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내세우는 논리가 상대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분명히 인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나토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시청자들에겐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 제국의 일부라 침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푸틴은 소련을 재건하려 합니다. 그는 전 세계가 이 사실을 모르길 바라며 모두가 나토가 자신에게 전쟁을 강요했다고 믿길 원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안에는 나토 군인이 전혀 문제 없고 매주 수천 명씩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은 푸틴이 시작한 특별 군사 작전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을 시작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또 당신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부추기고 그 사건들을 지원했으며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그것이 크림반도 사건의 계기였고 이후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돈바스에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그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8년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고 민스크 협정 서명으로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수단이란 뜻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의 특별 군사작전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서방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이용해 촉발시킨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서방이 우리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인의 손을 빌려 일으킨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실수로 모든 정책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슨 나라를 말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러시아 경제 데이터를 보면 자신이 경고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구소련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소련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어쩌면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그렇게 믿게 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련은 너무 크고 위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함에 대한 생각이 바로 나라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 실수도 하고 작은 실패도 있었지만 우리는 규모가 커서 항상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실수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겪어냈습니다. 이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에게 주목할 때입니다. 그는 같은 시기 인터뷰를 했습니다. 푸틴이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루비오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실제로 재건되어 러시아 경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이 평화롭게 끝난다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경제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번영하고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론적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면 10년 안에 우크라이나의 GDP가 러시아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알다시피 그들이 다시는 침략이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꼭두각시 국가가 되지 않도록 주권과 독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독립과 주권을 지키고 경제가 회복을 넘어 번영하며 이를 번영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우에는 결정이 푸틴 혼자서 내려야 하고 그의 참모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푸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탐구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양측을 한자리에 모으려고 시도할 것이고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무엇인지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뀔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러시아 군인이나 인간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말이죠.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저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방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검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기존 및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